네, 양용무입니다. 지금은 이재경 스튜디오에서 사원을 일하고 있고요. 크게 다시요. 안녕하세요, 양용무입니다. NG예요? 아니야, 그냥. 지금은 이재경 스튜디오에서 사원을 일하고 있고요. 지난 1월 4일날 한국에 복귀해서 오늘이 이제 3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C샵을 좀 C샵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공부하고 있고, 사실은 그 전까지는 쓸 수 있는 언어는 그라스호퍼에서 라이노의 그라스호퍼라는 프로그램에 그냥 스크립팅 정도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장르를 좀 다양하게 해서 좀 물론 베이스는 건축이지만 프로그래밍 쪽에서 좀 뭔가 좀 다른 많은 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공부를 이제 한참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만들고 싶은 건 엄청 많겠죠, 다들. 저도 많고요. 근데 지금 카타르에서 맨 처음에 느꼈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일단은 뭐 BIM이든 어느 분야를 가든 사실은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질적인 거를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건축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로 만들어진 어떠한 부속품을 아날로그로 실제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어떤 위치에 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정확하게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지만 다음 단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건축 분야에서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디지털에 의해서 패브리케이션 돼서 제작되는 어떠한 부재나 이런 것들이 사이트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 가 있거나 혹은 잘못된 위치에 가 있거나 이런 판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게 사실은 최종적으로 아웃풋에서 3D 스캔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점이 발생되는 시점이 어딘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건축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재에 의해서 종속에 의해서 생성되다가 결국에는 최종 아웃풋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시공 모니터링 같은 걸. 예, 그런 거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야지만 완벽한 코디네이션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3D 모델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 엔지니어가 컴퓨터를 만지고 있다고 해서 3D 모델링만 하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절차상에서의 확인하는 과정을 위해서는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 쪽에 주로 관심이 생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현장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그런 분야도 좀 관심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학생 때도 많이 그랬지만 사실 제가 하는 것과는 다르게 존경하는 건축가는, 저는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건축적으로 가져온 것도 둘째치지만, 저는 그 건축에서 약간 멈춰 있었던 서비스라던가 이런 다양한 동선 체계 혹은 건축이 추구해야 될 방향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꼈거든요. 특히 뭐 말레이시아 국회의사당이라던가 뭐 그런 여러 프로젝트를 보면은 되게 인간적인 부분에서 많이 매력을 느껴요. 약간 사람이 추구하는 게, 약간 사람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물 내에서의 완벽함보다는 자신에 대한 철학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데 있거든요. 그 사람의 강한 모티브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건축은 일종의 산업이죠. 산업이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어느 정도 수명이 닿으면 없어지는 것도 맞지만, 건축을 어느 정도 문화재로 예상이 된다, 문화재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그보다 수명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건축이 결국에는 그런 수명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져서 짓고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큼 거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갖는다던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그 수명도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 목적을 위해서 지어지는 건 건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수긍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게 건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 산업보다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싶은 집은 그렇게 크고 뭐 웅장한 집은 아니고요. 좀 작더라도 제 삶에서 필요한 어느 소소한 것들만 모아놓고 그 순간순간을 이제 넘나드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영모는 예를 들면 안 돼, 임마. 네. 예를 들지 마. 조그맣지만 그 많은 것을 품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삶에서 이게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짐이 진짜 짐이 되고 많은 것들에 이렇게 휩쓸리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것들과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실천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 그런 것들만 있어도 충분히 삶은 풍요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작업실은 좀 작은 방에 뭐 2층 침대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 2층 침대에서 생활하고 책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삶이 되게 좋거든요. 책상 하나는 한켠에는 당장 하고 있는 일, 한켠에는 뭐 제가 취미로 음악을 하는데 음악할 때 필요한 것들 잠깐 모아놓은 책상 조그만 거 하나 있고, 그 위에는 침대 하나 있고, 옷장은 바로 뒤에 하나 있고, 사실 제 삶에서 하루라는 사이클을 충분히 감당하고 1년이라는 사이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그 방이 가장 좋은데, 그게 점점 커지면 저희 가족들과 할 수 있는 집이 되겠죠. 제 가족들도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막 엄청난 짐을 소화하고 뭐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당장 가족들과 많은 짐들과 살고 싶지 않고, 가족들과 진짜로 그 작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부대끼면서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주거 철학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거 철학은 작고 부대낄 수 있는 집, 예. 정리해서 깨끗하게 예. 지금 삶에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집. 예. 그러면서도 1년의 어떤 변화를 커버해줄 수 있는 예. 그런 집. 거기에서 이제 요소를 만약에 따져보자면 공간의 요소라는 게 별로 없죠. 뭐 빛이나 소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니면은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 그것들 중에 어떤 거에서 좀 비중을 좀 더 두고 싶은지. 저는 사실은 배치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배치나 뭐 이런 공간 분리 같은 거를 되게 신경 쓰거든요. 사실은 같은 공간이 할지라도 중간에 계단이 있는 거는 또 공간이 나눠지고 그런 다양한 요소를 갖게 되는데, 저는 이런 건 때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을 중간에 둔 집도 굉장히 좋아라 하고, 작든 크든 간에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할 거냐라는 정의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데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죠. 정말로 이 공간에서 이걸 다 하는데 무리가 없겠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대답이었는데 잘 대답해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인터뷰 하는 걸로 해요. 잠깐 갔다 와서.